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할 실습생 김다은, 김희주입니다. 약국에서 5주간 실습하면서 일반 의약품 중 가장 많이 구매해 가시는 약 중 하나가 인공 눈물인 것을 보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습하는 세이지 약국 내에서만 해도 수많은 종류의 인공 눈물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인공 눈물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무엇일까요? 안구 건조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층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막은 눈물의 증발을 방지하는 지방층, 눈물이 있는 수분층, 눈의 표면과 눈물이 결합되는 점액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개의 층의 균형이 깨지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데 주로 수성층, 지방층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눈에 이물감이 들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이 들며 시력이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 독서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지거나 평소 사용하던 컨택트 렌즈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느낀다면 안구 건조증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치료법은 인공 눈물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공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세이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점안액의 모습입니다. 점안액은 크게 결막염 치료제와 인공 눈물로 나뉘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은 보존제 첨가 여부, 제형, 사용 횟수,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보존제 첨가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았습니다. 보존제는 인공 눈물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해줘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을 장기 사용하거나 렌즈 착용 시에는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용액 형태의 수성 점안액과 방구체 형태의 겔, 연고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성 점안액은 사용이 쉽지만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반면 연고나 겔 형태의 점안제는 수성 점안액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지만 사용이 어렵고 눈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성 점안액을 사용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겔 연고 형태의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용과 다회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캡이 가능한 눈엣 오큐시스 등의 제품도 존재합니다. 1회용, 다회용 모두 다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해 점안 시 용기가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공 눈물에는 실제 눈물의 성분과 같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등이 들어있어서 눈물을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눈물 성분만 넣으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보통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와 히알루론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MC의 경우 히알루론산보다 이물감은 없지만 보습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이와 반대로 보습력은 좋지만 이물감과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 내에 존재하는 관련 인공 눈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인공 눈물의 수가 훨씬 적은데요. 고농도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농도의 인공 눈물만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고 그 이상의 농도의 제품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조증이 경미할 경우 CMC가 포함된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중등도 이상의 경우 히알루론산 제제의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보습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트레알로스는 수분을 끌어당기며 단백질 표면에 결합하여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프로웰로스는 CMC와 유사한 물질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포비도는 점도를 증가시켜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는 각막 손상을 예방합니다. 카보몬은 인공 눈물을 겔 타입으로 만들어 효과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분은 폴리데옥시 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즉 PDRN인데요. 다른 성분들과 다르게 각막 재생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각막 절제술 3위로 각각 PDRN 점안액과 플라시보로 치유한 군의 각막의 재상피화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3일차에 PDRN 점안액을 사용한 군의 약 77%가 재상피화가 된 반면 대조군은 약 61%가 재상피화가 되었습니다. p-밸류가 0.05 이하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각막 절제술 3위로 각막을 평가한 표입니다. 1에서 5까지 숫자로 평가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봉합 상처가 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일차의 상처 재생의 정도가 PDRN 점화액을 사용한 군이 플라시보 군보다 1 정도 더 낮은 수치를 보여 상처 재생이 더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와 표를 통해 PDRN 점화액을 사용한 군에서 재생 효과가 있음은 물론 플라시보 군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외에도 약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비타민 A 등을 이용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안구 건조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층을 채우는 인공 눈물의 성분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포비돈, 히알루론산입니다. 주변의 눈물을 잡아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지방층을 채우는 인공 눈물의 성분은 카보모가 있습니다. 지방층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잘 흐르고 따갑거나 찌르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앞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오메가3도 지방층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액층의 경우 디커와 포솔 나트륨 성분의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야 채워지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지침에 따라 개봉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이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 사용 시 방부제가 포함된 인공 눈물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미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해 용기의 끝부분이 눈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공 눈물은 일시적 증상 완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각하다면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인공 눈물에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성분 외에도 비타민 A, 멘톨과 같은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인공 눈물마다 pH나 삼투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써보고 본인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